지난 토요일 밤 벌어진 동부전선의 총기 난사 사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는데요. 총을 쏘고 탈영한 임모병장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번에도 사건이 벌어진 곳이 22사단이란 점입니다. 84년에 15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 또 2009년에 강동림 월북 사건, 2012년에 일명 노쿠 귀순 사건까지 모두 이 22사단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죠. 도대체 22사단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대형 사고가 줄줄이 터지는 건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2사단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예, 언제 전역하셨어요? 예, 저는 2010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2010년 22사단 몇 연대에 계셨습니까? 예, 56연대에 근무했습니다. 예. 22사단이 그러니까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그 동부 지역의 내륙, 해안 다 맡고 있는 그 사단이 맞는 거죠? 예, 최동북단 사단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55연대인데 지금 우리 인터뷰 나누시는 전역자께서는 바로 옆 연대에 계셨던 거예요.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렇죠. 연대였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 사고, 총기 난사 사고 사건 소식을 들으시고는 처음엔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또 22사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예. 2년마다 큰일이 터져가지고 또 22사단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또구나. 지금 이제 임병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도대체 이 사건의 계기가 뭔지, 왜 총기 난사를 한 건지, 왜 전역을 3달밖에 안 앞둔 병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곳에 계셨던 분으로서 지금 이 시기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뭐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탈영병 임병장의 개인적인 일탈적인 문제가 가장 컸을 거라고 보고요. GOP가 가지는 그 극단적인 수준의 어려운 근무. 그리고 22사단이라는 그 넓은 범위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OP 소추 인원이 보충이 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인원이 모자릅니까? 제가 근무 설 때는 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에 비해서 근무 인원이 적은 데서 오는 또 스트레스. 게다가 거기는 다 실탄을 가지고 최전방에 DMZ 안에 최전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70발 가량의 실탄을 가지고 수류탄 2발을 가지고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누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주간 근무가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에 일이 터졌더라고요. 맞아요. 반납하러 들어오는 시간에. 그 시간대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름에 지금 한창 힘들 때거든요. 또 주간이. 왜 지금 여름 이 시간이 한참 힘들죠? 요즘 해 뜨는 시간대가 5시면은 해가 막 날이 환해지죠. 그럼 4시에는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무를. 그럼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후 7시까지 근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일출 일몰 시간이 교대 기준이 일출 일몰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낮이 긴 여름 시각에는 주간 근무자들은 이제 거의 뭐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많이 힘듭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주간 근무 타임이 바로 요 여름 시각. 그 주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실탄 반납하러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분은 주목하시는 거군요. 제가 근무 설 때도 만약에 이 시간대에 나쁜 짓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만약에 뒤에 오는 사람이 거기서 장전 손잡이만 당기면 바로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군대가 쉬운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도 좀 더 많은 편인가요? 소초 생활이다 보니까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서 만든 신형 막사에 한 30명이 모여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테이너 박스에. 근데 매일 이제 얼굴을 맞부딪혀야 되고 외부와는 전혀 단절된 생활을 1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무반 생활, 이것도 이제 좁은 곳에 갇혀서 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거기 안에서 갈등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만 그 내무반 생활과는 또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내무반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중대에 있는 같이 입대한 동기를 만날 수도 있고 일단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곳에서 오로지 선임, 후임 아니면 동기 이렇게 딱 세 개밖에 없는 데다가 산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관심사병으로 지정돼 있었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 나약한 병사가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배정받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라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관심사병이라면 사실 실탄을 안 주고 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병인데 GOP에서 아예 뺄 수 없다면 실탄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도. 중탄창이라도 껴서 보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2사단에 근무하셨던 분 익명으로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군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총기 난사 후에 도주했던 임병장 어제 그러니까 2번의 교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대장이 팔에 관통상을 입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예. 지금 상태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2시 17분에 1차 총격이 있었고 밤 11시에 2차 총격이 있은 이후에 현재까지는 대치 중에 있고 어머님께서 이제 오셔서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밤사이에 잠깐 포위망을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교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명파리 주민들 400여 명은 여전히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 회관에 대피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예, 어디에 임병장이 은둔하고 있는지는 우리 군이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위치는 저희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소재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살 않고 생포하려고 지금 말하자면 투항을 기다리는 거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사살을 가장 일선에 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투항하셔서 또 살아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살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포를 위해서 투항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앞서서 22사단 GOP에 근무했던 분 증언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난히 그쪽 일이 고된데 관심병사가 거기에 배치됐다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참 슬픈 일이죠. 아까 방금 전역자분 56년대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이제 노크 기순이 일어났던 부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노크 기순이 발생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에 그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업무 강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하겠다. 지금 현재 밀어내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좀 되지 않고 인력 투입이 되지 않다 보니 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심병사들도 등급을 좀 보류하거나 혹은 B급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GOP로 투입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군 체계의 인적 자원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GOP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앞에 듣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노크 기순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A급 병사를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A급 관심병사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살 징후가 있는 친구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심리 상담했을 때,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실탄 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A급인 거죠. 그렇고, 지금 이 친구는 A급 관심병사였다가 B급으로 이제 내려간 친구인데요. B급 정도의 수준은, 쉽게 생각하시면 군 복무에 대해서 조금 부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C급 병사는 군에 입대하고 한 100일간의 신병들 이런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부대에서는 B급 정도면은 부대로 투입할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부대가 일반 부대가 아니라 GOP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죠. 이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고민했어야 되고 과연 지휘관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휘관에게만도 책임을 묻을 수 없는 게 인력 보충이라고 하는 것을 일선 부대 소초장이나 지휘관들이 다 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단급에서든 혹은 군단급 안에서의 인적 조정들 이런 것들을 잘 해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B급 부적응자도 아니고 A급 자살 징후가 있는 그렇습니다. A급에서 B급으로 전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GOP 실탄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요. A급의 전력자였다면 최소한 그렇게 인력이 없더라도 A급 전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였다면 조금 더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탄 지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친구의 신상표를 받아본 게 아니어서 어떤 사유에서 A급이었고 어떤 이유로서 B급으로 내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를 들어 2등병이나 1병 정도의 수준에서 A급, B급 정도라면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병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역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9월달 꽉 찬 말년 병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거의 상병 마로봉까지도 A급 병사였다는 것은 업무 부담인 업무에 대한 적응이나 군 생활에 대한 적응이 거의 어려웠던 친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실제 또 GOP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동료들을 저렇게 총기 난사가 이뤄진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문제인지 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또 사고가 있었던 것인지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아직 입을 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심사병이었기 때문에 혹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병장인데 병장이 어떻게 따돌림 당하냐. 지금까지는 1등병, 2등병 이런 사람들이 선임병한테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형태 아니었느냐. 병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군부대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사실은 낮은 계급인데 상급자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상급자인데 본인이 업무가 적응하지 못하고 미숙해서 하급자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듣거나 할 때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충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은 가능한 상황. GOP 총기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납니다. 시급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 사실 이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GOP에 투입되고 있는 병사의 수가 예전에 비해서 군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 예전에는 쉽게 생각하면 2명이서 하나의 초소를 지켰는데 요즘은 2명에서 한 3개, 4개의 초소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위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처럼 1번 초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2번, 3번 초소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무 강도나 근무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실제로 아까 전역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 이후에도 경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잡무들이 많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실제로 한 3-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의 전체적인 인력 배치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요즘 GOP 과학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인원을 대체하는 기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내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진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김광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